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공무원 소식 어제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공무원의 엽기적인 행각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환경미화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게 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기도 했다는데요. 피해자들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원 양양군의 한 환경미화원 숙소. 남성 3명이 이불 안에 또 다른 남성을 넣고 밟기 시작합니다. 덩치 큰 남성이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 이걸 계엄이라고 불렀습니다. 안 밟을 경우나 약하게 밟을 경우 똑같이 저희도 이불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A씨에게 이 이불말이 폭행은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본인 주식이 내려가니까 저희를 뭐 밟아도 안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더 재물이 더 있어야 올라간다. 그러면서 본인을 교주, 환경미화원들에게 찬송가를 부르게 하면서 이불 안에서 밟는 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해는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정 주식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한 공무원은 주가를 올려줄 재물이 더 필요하다며 미화원들에게 주식 구매를 강요했습니다. 2명은 100주, 1명은 10주의 주식을 샀습니다. 야, 10주 팔았어? 응. 잘했어. 오늘 안 들어와 이 이게 뭐 계좌이체인 줄 알아? 내일 확인할게. 뭐 넣나 안 넣나 확인 계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 넣어오니까 잘했어 뭐 이러면서. 주식이 떨어진 날엔 쓰레기 수집차를 운전하던 공무원이 운전대를 놓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게 하고 가자. 난 보험도 없어. 우린 옆에 타 있다가 사고 사러 가는 거야.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대에 놓거든요. 근데 이게 파란불이 되면 그냥 운전대를 놔버려가지고 이제 옆에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만들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괴롭힘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얘를 또 맞아야 되네. 또 욕먹어야 되네. 또 뛰어야 되네.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서 쓰레기차를 일찍 출발해 미화원들을 괴롭힌 걸 체력 단련. 빨간 속옷은 서로에 대한 소속감이라고 해명한 공무원은 이번엔 주식을 가르쳐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액으로 여윳돈으로 해라. 계좌 개설해. 뭐 주시고 얼마를 넣어. 지금 사. 뭐 이렇게는 안 했어요. 해당 공무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과하며 보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공무원의 엽기적인 가혹행위. 어제 뉴스데스크를 본 많은 시청자들이 큰 충격과 함께 분노를 나타냈는데요. 더 놀라운 건 해당 지자체인 강원도 양양군이 MBC 보도 전에 이런 피해 내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김인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엄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환경미화원들에게 가해졌던 엽기적인 가혹행위는 지난 7월부터 이어졌습니다. 새벽부터 퇴근까지 그가 산 주식이 떨어질 때면 미화원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게 주식이 내려가면 파란색이니까 파란 색깔 쓰면은 완전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 파란색 쓰네 이러면서. 환경미화원들은 6개월 계약직, 미화원 수험생이라는 불안한 신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괴롭힘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7급 공무원의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는 매번 집요하게 이들을 조여왔습니다. 욕도 웃으면서 하고 괴롭힐 때도 그는 웃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본 주변 공무원들도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뭐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자고 내가 깔끔하게 보내줄게. 더 큰 절망은 폐쇄적인 지자체 구조에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도 하루 전 양양군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게 면담은커녕 분리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한 미화원들은 가해자를 피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팀장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순간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지만 양양군은 보도 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 후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이 커지자 양양군은 그제서야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작 시점은 월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일단은 월요일쯤에 바로 대기 발령 조치하고. 양양군은 다음 주 읍면장을 전원 소집해 또 다른 가혹 행위가 있는지 일제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던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인데요.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 붙잡힌 이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갑을 찬 채 압송되는 50대 남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모 씨입니다. 지난 10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이 씨의 자택을 찾아가 압수수색을 벌이자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충북 충주 농막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먹거리를 사러 휴게소에 갔다가 달아난 지 34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특검은 이 씨를 조사한 다음 날 곧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특검 측 증거와 의견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처음 소개해준 인물로도 알려진 이 씨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는데 2009년 말부터 2010년 9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특검은 이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주가 조작으로 얽혀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도 최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2013년 김건희 씨는 이 씨에게 난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댔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특검은 여기서 기술이 주가 조작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2년에는 이 씨가 도이치 2차 주포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며 도이치 쪽은 손 떼려 한다고 말하자 김건희 씨가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두 나라 대표가 마주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일본의 침략 국가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베이징 이피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개막 리셉션. 시진핑 주석 대신 참석한 중국 리창 총리가 각국 대표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외나무다리 만남을 기대했지만 일본은 총리 대신 외무심의관이 참석하면서 첫 번째 만남 기회는 불발됐습니다. 내일 갈라 만찬 등 20개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일 기회가 잦은 만큼 일본은 중일 간 만남이 곧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를 만날 일은 없다고 누누이 밝혀와 남은 일정에서 어떤 장면이 전개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李强总理没有会见日方领导人的安排，请日方自重。 최근 중국은 전쟁 범죄 역사를 거론하는 방식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주재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가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는 만평을 SNS에 올렸고 일본 주재대사관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같은 나라가 다시 침략 행동을 하면
유엔 헌장에 따라 중국 등 유엔 창설국이 직접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영인민일보도 다카이치 총리가 군사적 제약을 완화하려고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일본이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건 속보입니다. 선박 운항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이 운항하는 3시간 반 동안 단 한 번도 조타실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오늘 중으로 선장을 중과실 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사고 조타실에는 1등 항해사와 조타수만 있었을 뿐 선장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객선 운항 규정에 따르면 해당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이었지만 선장은 제주에서 여객선이 출발한 오후 4시 45분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3시간 30분 동안 단 한 차례도 선장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일부 선원에게 자신이 제때 근무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선장은 항해사가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날 위험성은 극히 드물거든요. 수사한 바로는 선장은 이 배의 선장으로 승선을 해서 한 번도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열렸는데 항해사는 방향 전환 구간에서 뉴스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죄송스럽고 특히 임산부분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 더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해경은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가 사고 당시 선박 충돌 위험을 감지하는 항로 이탈 경보를 꺼놓은 경위 등 관제사 3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